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자리하게 되면서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소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럴 때 더욱 경각심을 갖고 거리두기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서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회라면 기회인 시장, 그 기회 잡으셔야겠죠.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 주 흐름 크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2시간 생방송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상담 시간과 알찬 강의 시간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전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오늘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적풍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연일 또 오늘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 자리 수익만세 플러스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따뜻한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 감기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드릴 거고요. 대형주 위주로서 어느 정도 흐름세가 나왔었던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에 다음 주에 제가 발맞춰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잘 골라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한 만큼 따뜻한 수익 줄 수 있는 방송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적풍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올해 들어서 좀 자주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들은 예전 우리 2000선대 놀던 데와 확실히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전략들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증시를 많이 이끌어오면서 수익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걸 보고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지금부터가 어떤 대형주들이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서 중소형주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동안 잠들어 있던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주도주 교체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 냈던 거 그거 뒤늦게 들어가서 또 물려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을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종목에 대한 정보들은 오늘 요 수익만세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만세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일만 본다고 하더라도 등락폭이 조금 강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등락폭을 좀 보였는데 롤러코스터 장세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간에 아직까지는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한 기관들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한 1억 6천억 원 정도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기관계나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시장이다, 우려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주에도 방어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렸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었던 흐름에 중소형주의 흐름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 음봉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렇지만 월요일 날 음봉 떨어지고 화요일 날부터 그래도 천천히 조금 복귀는 하고 있는데 다소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스피는 뭐 강렬하게 잘 올라가고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좀 우려감을 씻을 수 있는 구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답답한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코스닥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 코스닥도 전일자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한 0.1% 하락폭은 좀 구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일자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이런 흐름에 발맞춰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본다면 전일 굉장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인텔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삼성전자가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시초가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밀리면서 코스피도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 대형주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LG전자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 지난 목요일에 이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그래도 이 철회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소 많이 목요일 날 많이 올랐었던 흐름에 이 전일자에 매물 출회가 나온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했었던 흐름에 매물 출회가 나오고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강력했었던 뭐 종목군들도 있어요. 본다면은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 인터넷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 네이버가 35만 원 어느 정도 올랐다가 34만 3,500원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었던 흐름이 나왔었고 카카오 같은 흐름을 본다면은 47만 6천 원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서 이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잘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NC소프트에 대한 종목도 게임 관련주죠.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종목도 이번 주에는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에 대한 흐름도 아무래도 이 다음 주에 이 언택트 이런 뭐 게이밍 관련주에 대한 흐름도 내일 월요일에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발맞춰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도 이 게임 관련주에 좀 집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코스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NC소프트나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대형주 관련해서 큰 흐름을 보이고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시장이 좋을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 관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또한 방어적으로 지난주부터 얘기해드렸었던 게 방어적으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게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고 흐름을 본다면은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 포함이 되어 있는 뭐 코스닥의 상황이 조금 더 나와 보이는 모습들이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하락을 했다고 빨리 사는 모습보다는 외인들과 기관계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살 때 그때 때마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발 맞춰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좀 나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급하게 종목군들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하시다가 외국인과 기관계가 어느 정도 사는 구간이 보인다면 그때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 종목들이든 매수할 수 있는 좀 좋은 종목들을 선취매하는 관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한 주간의 이슈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는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단타선무가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주도 종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좀 이제 하락하기도 했었고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 카카오 네이버나 또 2차전지 쪽에서 삼성 SDI 같은 것들이 올라갔고 또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이 삼성, 하이닉스, LG화학 같은 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차전지가 가면은 SDI도 올라갔고 또 LG화학도 올라갔고 막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서도 좀 차별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 특정 업종에 대해서 그냥 좋으니까 뭘 사도 수익 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수익 나는 시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선별을 하게 되느냐? 투자자분들이 그 업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돼버렸거든요. 예전에는 2차 전지라는 거를 하기만 해도 그냥 급등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아, 이거 나쁘다라는 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을 보고 순환매라는 걸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총상 위주들이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시총상 위주 중에서도 또 새롭게 올라가는 거를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좀 많이 갔던 거, 잠시 후에 제가 특징주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빅히트 같은 종목들도 흐름들이 괜찮았고, 또 뭐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해서 수소 연료전지나 이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가지 못했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리고 뭐 대한항공 같은 종목도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갈 때 그렇게 많이 가던 종목은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은 대한항공 거의 뭐 신고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또 시총상위주 중에서도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이번에 하락한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지금 같은 기회가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언제나 살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확신하면 안 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만한 부분이 중국 소비주가 좀 잘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실제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임 관련주도 있고요. 엔터도 있고 정말 많아요. 이 많은 업종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가 종목이나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종목들의 좀 피로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그런 종목들이 쉴 때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을 공략하신다면은 그 어떤 공백기를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하락장이 오더라도 전 이런 종목들이 좋다고 생각돼서 중국 소비주 여기에 볼만한 종목을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떠오른다면 그 섹터 관련해서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즘에는 선별적으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순환매 장세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뭐 반도체나 5G 이런 종목들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방금은 뭐 중국 소비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당장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좀 크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 목소리를 크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것도 좋죠.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도체나 5G는 하루아침에 꺾이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해서 이거는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인데 반도체를 만약에 특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간밤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미국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인텔이랑 IBM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IT 기업이고 반도체 기업들인데 급락을 한 이유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다음 주에도 미국이 이제 실적들이 많이 나올 텐데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반도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주도 업종이나 이런 강력한 업종들은 단기적으로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2021년도 올해 말까지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이 있겠죠. 5G 반도체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럴 때 중국 소비주처럼 좀 이렇게 바닥에서 좀 탄력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서 좀 그 빈자리를 좀 메꿔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 모를 정체기가 왔을 때 주도업종 정체기가 왔을 때 좀 대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쪽에 좀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 여쭤봤고요. 또 이어서 특징주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 움직였을까요? 단연코 뭐 많이 좀 눈에 보였었는데 그중에 제 전일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게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굉장히 강했었던 흐름이 나왔었던 요 상황에 데브 시스터즈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은 뭐 게임 컨텐츠 개발하고 뭐 서비스 사업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11월 28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데브 시스터즈 좀 집중을 해달라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고 바로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에 갔었던 이 데브 시스터즈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 알려드리고 나서 이 종목은 제가 알려드렸었던 가격대는 내려오지 않고 계속 우상향 중에 이 전일자에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보면은 신작 쿠키런 킹덤의 킹덤, 이 쿠키런 킹덤이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제가 요 11월 달에 이야기해드렸었던 건 요 신작 쿠키런 킹덤에 대한 진짜 기대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나오고 나서 신작에 대한 흥행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고 12시간도 되지 않아 국내 애플의 앱스토어죠. 여기에 게임 매출 2위에 등극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 같은 날 뭐 태국 뭐 대만, 홍콩, 일본 같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흥행,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브 시스터가 한 번 더 강한 흐름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목요일부터 금요일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 이 수급은 기관계가 계속 팔고 있는 시장에 기관계가 이 데브 시스터즈는 이 거래를 연속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강력했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번 더 조금 더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올라갔었던 이런 종목을 잡는 것보다는 이미 올라가려고 하는 게임 관련주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데브 시스터즈에 발맞춰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조급을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었던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C소프트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지난 11월에 저희한테 데브 시스터즈 이 종목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이다가 이번 주에도 엄청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매수하는 관점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때 제가 9,550원 구간이었거든요. 알려드렸을 때. 근데 네. 이게 굉장히 바로 급등했었던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천천히 오르다가 오후에 좀 시세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밀어 올렸었던 이런 종목이 데브 시스터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방송,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요 수익만세 플러스를 잘 보신 분들은 충분하게 이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을 알 수 있겠고 제가 요때 알려드렸었던 게 이 쿠키런 킹덤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발표가 되면서 흥행 가도를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흥행 요소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일단은 뭐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좀 지양해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쪽에서 얘기해드렸듯이 이미 모멘텀이 다 나왔고 이제 흥행을 좀 하고 있기에 이제는 좀 눌릴 자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이 매도하는 시기고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오르더라도 이런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제가 밑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군들 그리고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또 가지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게임 관련 종목 아직 안 움직임 보인 뭐 게임 관련 종목이나 이제 움직일 게임 관련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다소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새롭게 움직일 종목들 매수하는 관점 유효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이번 주 특징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소외된 종목 중에 이렇게 소외된 게 없을까라고 싶을 종목 중에 하나로 저 빅히트를 좀 가져가 봤는데요. 요즘에 그 BTS가 뭐 못 나갔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상장 초기에도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빌보드 차트 상위에 계속해서 랭크가 되어 있고요. 1등을 찍은 후에도 지금 아마 2등권에 있을 텐데 아직도 상위권에 있다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수상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BTS가 여전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빅히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게 그 지난 10월 달이었죠. 지난 10월 달에 상장하자마자 첫날에 급등을 해서 35만 원까지 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따상 상한가 2번을 가버리게 되는 100% 플러스 30%가 나올까라고 기대했었는데 글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을 탓인지 올라가자마자 바로 차익 물량이 쏟아지면서 단순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거의 반토막이 났던 이제 그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무너진 다음에 이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증권사에 전화해서 나 주식 처음 하는 사람인데 이거 환불 좀 안 되겠느냐 뭐 그랬던 일도 있었었는데 그 뒤로 시간이 한 3달 정도 지났어요. 3달 정도 지났는데 그 뒤로 빅히트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탓이겠죠. 근데 빅히트는 이제 다시 이 종목을 공략해봐도 되는 좋은 시기로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까 설명드렸던 그 중국 소비주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또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수는 업종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엔터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2월이면은 이제 우리가 백신도 좀 맞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나오면서 어떤 글로벌적인 그런 힘의 균형이나 그런 부분도 좀 변화의 흐름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도 일단 자국에 있는 코로나부터 잡겠지만 그걸 잡고 나서는 바로 중국이나 또는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뉴스를 좀 보자면은 이제 외교부 쪽에서 올해 중국의 이제 한알령 해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긴 한데 한알령 해제를 또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엔터주에 대한 흐름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히트 비록 어제 좀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를 보신다면 현재 구간도 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빅히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이 엔터주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백신이든 치료제든 뭐 관련해서 부작용에 대한 기사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체로 모이는 콘서트 같은 거는 정말 먼 미래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엔터 그런 회사들은 사실상 결국에는 콘서트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른 거 보니까 네. 나중에는 더 정말 치료제가 나오고 상용화가 되면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선침해하면 어떨까요, 지금? 사실 이 엔터 회사들도 약간 좀 체질 개선이 있었어요. 작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앨범이 팔려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이제 콘서트를 해가지고 티켓팅 이런 것들로 이제 큰 수익을 땡기는 거는 맞긴 해요. 그래서 글로벌 투어를 못 한다는 건 아쉽긴 한데 작년에 뭘 보여줬었냐면은 그 BTS가 온라인 콘서트를 좀 했었어요. 네, 온라인 콘서트를 했는데 그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온라인 콘서트도 돈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좀 좋아진다면은 실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눈에 띄는 매출 성장,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었지만 눈에 띄는 매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회사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요즘에 온라인 플랫폼,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기대감이니까 실제 콘서트가 있고 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아마 주가는 그런 부분은 선반영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 구간은 다른 엔터사들 뭐 JYP, SM, YG에 비해서 빅히트는 저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더 포지션상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진짜 빨리 이 사태가 좀 좋아져가지고 콘서트도 다니고 회사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주들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만큼 엔터 관련주들의 흐름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번 주 정말 기대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전일자 보니까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뭐 네이버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발맞춰 아무래도 저는 이 NC소프트가 흐름이 좀 잘 나와서 이 NC소프트가 잘 오른다면은 그리고 제가 앞쪽에서 특징주에서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게임주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은 한번 시세가 좀 나올 타이밍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 이 다음 주의 흐름을 게임주의 흐름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게임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단연 처음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웹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웹젠이 전일자에도 한번 크게 올랐어요. 한번 올라갔었는데 이게 본다면 전민기적2라는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출시 임박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박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영향력을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 기사에서도 본다면 1분기 출시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확실한 출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환경에 iOS죠. 이제 여기에 등록일이 한 4월 1일자로 찍혀 있기 때문에 상반기 곧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작년에 국내에서 견조한 매출을 발생시켰던 이제 R2M이라는 게임과 뮤 아크엔젤이라는 게임이 이번 연도에 대만에 어느 정도 출시를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연도에도 어느 정도 매출액이 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어느 정도 매출액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더해져 전민기적2가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은 올해 매출액은 작년도보다는 뭐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본다면은 전일자 굉장히 뭐 크게 뭐 등락폭은 뭐 꾸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그래도 한번 시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44,750원에서 한번 많이 올랐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웹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이거래일 계속 기관들이 어느 정도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4,750원 구간 안에서도 목표가는 46,000원 정도 44,750원을 더 뛰어넘어서 신고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게 46,000원이고요. 목표가는 손절가는 39,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공시로 호재가 있어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아닌 종목들이 있는데 네.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를 가리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지고요. 아니면 약간 좀 운이 좀 작용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시가 떴다고 그 종목을 바로 사는 거는 저는 별로 지양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이슈나 기대감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취를 해서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그게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만약에 기대감이 있을 때 사놨다가 뭐 출시가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꾸리는 게 제일 좋지. 뭐 공시가 떴다고 바로 사거나 이러면은 막 올라갈 때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릴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서도 얘기했었던 종목이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쿠키런 킹덤이라는 제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얘기했었던 종목이 계속 연일 상승했었던 거였고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계속 올랐었던 흐름만 잘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쿠키런 킹덤 요번에 출시를 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는 좀 내려와야 되는 모습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신작 기대감이 있을 때 보유를 해놨다가 신작이 출시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꾸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실체가 있는 공시 이슈를 바탕으로 종목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웹젠입니다. 웹젠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9,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아까 중국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오늘도 이제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그 외교부에서 선정한 한중 문화 교류의 해라는 해더라고요, 올해가.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교류 자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글쎄요,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한알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보복 이후로 좀 관계가 안 좋아졌었는데 글쎄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올해 한중 문화 교류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담타스무관님 말씀하신 게임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 게임들이 중국 진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 업종, 엔터 업종, 그리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화장품 업종, 거기다 여행 업종까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들이나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엄청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외교부에서 한알령 해제도 추진하고 그동안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쪽으로 저는 긍정적 보고 있고 종목 말씀드려야죠. 오늘 준비한 종목은 세화 PNC라는 화장품 업종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세화 PNC라는 종목은 지금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실적은 괜찮은데 그에 비해 주가는 좀 내려온 상태예요. 종목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화장품을 이끌고 있는 종목 중 하나는 이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치도 좀 크지만 실제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 방송 통해서도 23만 원까지 보자고 했었는데 그 이상 이제 올라오면서 사실 뭐 더 갈 수 있는 기세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쪽이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LG 생활건강이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이쪽 업종에 대해서 업황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실제 실적이 많이 좋아졌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화 PNC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종목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무지표상 실적을 봤을 때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 포함해가지고 2020년도가 실적이 제일 좋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그거를 위기를 넘겨버린 거죠.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판매 루트 자체를 미국, 일본, 중국으로 확대하면서 어떤 그런 수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도 지금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고점 6,000원에서 단기간에 4,000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저점을 딛고 올라오는 어떤 반등 시점이라고 봐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전략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 이하로 천천히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손절가는 저는 4,200원 선 잡았고요. 목표가는 5,000원으로 이렇게 잡아봤으니까 단기 트레이딩도 이거는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잘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화 PNC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0년에 뭐 역대급 실적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가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큰 종목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예를 들어 뭐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 좀 관련한 큰 종목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으로 좀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비슷해요. 그거 사도 수익이 날 거고 이거 사도 수익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사실 코스맥스 같은 종목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코스맥스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맥스가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원 정도 되는 종목이라서 그죠? 조금 무게감은 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은 좀 이렇게 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10만 원 바닥 찍고 올라와서 12, 13만 원까지 갈 거라 생각하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저는 잘 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 현재 위치상 지금 주가의 위치가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얘기는 여기를 돌파를 잘 해주면은 쭉쭉쭉 시세가 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 증시가 약간 지금 지수는 꺾여 있잖아요. 진짜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주도하는 종목들보다는 주도주는 정체를 가지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약간 손바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분명히 나중에 더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출발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를 본 거니까요. 둘 다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보면 취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종목 바로 새와 PNC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2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도 게임 관련주를 제가 발맞춰 가지고 나왔고요.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W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W게임즈라는 종목 또한 온라인 게임 및 뭐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아무래도 추가 수혜는 없고 그리고 4분기 성수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성수기에도 뭐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다, 미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주가가 계속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힘들었던 회사를 왜 가지고 나왔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자회사라는 회사가 더블다운 인터액티브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미국 나스닥, 이게 상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영향도 이 12월 달부터 12월 초부터는 우상향적으로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자회사는 소셜 카지노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여기에 대한 경쟁사가 있어요. 경쟁사가 어느 회사냐면 플레이티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W게임즈가 자회사로 보유한 이 회사 더블다운 인터액티브 이 회사가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방향성도 이제 저점을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티카라는 이 경쟁 업체가 상장에 성공했고 그리고 더블다운 인터액티브라는 자회사가 기업 공개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연 더블다운 인터액티브라는 이런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면 이 W게임즈에 대한 기업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은 이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노려본다면 급등할 수 있을 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W게임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가에 대한 차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본다면은 6월 달에 굉장히 크게 한번 올랐었던 이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5,800원까지도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4분기 때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려있는 분들 아니면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2월 달부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넓게 본다면은 우상향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W게임즈에 어느 정도 전일자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에 대한 영향력도 지금은 다시 한번 이 하방 밑에 56,300원 구간 안에서 지금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W게임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시초가 이하로 접근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구간은 한번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73,000원 정도 여러분들이 잡아보신다면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3,000원 제시해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61,500원 제가 제시해드리면서 구간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게임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쟁사도 나스닥에 이미 상장하고 성공 사례를 보인 만큼 이 종목 역시 자회사가 상장하고 또 좋은 흐름 기대가 됩니다. 이 종목 바로 W게임즈였고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73,000원, 손절가는 61,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마지막 관심주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SK그룹의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 SK렌터카라는 기업입니다. 요즘에 그 여행 수요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죠. 해외여행 가지는 못하지만 어젯밤 같은 경우에도 인터파크의 그런 여행 상품이 가지도 못하는데도 이미 판매가 완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집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떤 수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렌터카는 이제 단기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우리가 이제 외국은 가지는 못하지만 국내 여행으로 대체하는 것들을 작년에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각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여행 갈 때는 또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큰 차 빌려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게 되면은 또 제주도에 차 들고 가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죠. 가서 렌트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렌터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매년 한 20% 정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고성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코로나가 좀 개선이 되고 하면서 여행 수요, 특히 국내 여행 수요는 작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가는 테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차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를 좀 보시면은 저점에 살짝 올라오는 흐름을 보실 수 있어요. 꽤 오랫동안 좀 많이 소외됐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말 그대로 여행이나 렌터카 사업이 좋다는 것들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자율주행차와 최근에 그 스마트카 쪽에서 굉장한 성과를 보였던 만도와 SK 렌터카가 같이 손을 잡고서 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그러니까 예측 정비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비할 때가 되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까 뭐 갈아야 된다. 왜 우리 가끔씩 차가 고장 나가지고 왜 고장 난다 보면은 그런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도랑 SK 렌터카랑 그런 협업이 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나중에 스마트카라는 업종으로 어떻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 나중에 자동차는 사실상 컴퓨터와 다름없는 그런 시스템들이 얹혀지게 될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SK 렌터카도 그런 스마트카의 라인에 아직 합류하기는 좀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이라는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실적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특히 2018년도, 19년도 우리 불경기였잖아요. 근데 불경기였음에도 이 회사의 매출액은 매년 200억 이상씩 상향이 되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작년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임을 감안하면은 거의 뭐 최대치 매출을 기록을 했죠.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에 있다는 거는 싸다고밖에 지금은 표현이 되질 않죠. 그래서 SK 렌터카 이거 전략을 설명드리면요. 약간 올라와 있는 구간이지만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 보이고요. 다음 주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손절가는 제가 한 10,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상방 쪽으로는 좀 넓게 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해 드리니까요. 이 구간에서 눌림목에 사서 올라갈 때 파는 전략 구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 SK 렌터카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K 렌터카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뭐 코로나 개선되면 국내 여행 수요도 늘면서 렌터카 수요 상승에 뭐 이 종목의 성장도 당연히 그게 따라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다가오는 게 또 설 명절이잖아요. 네네. 좀 선물같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원래 들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또 오시는 분들께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뭐 들려가지고 보냈는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들은 지금 이제 설 명절도 있고, 근데 명절이 되면은 또 다들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또 다가오는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정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저는 정책주를 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2부에서도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3시에 공개 방송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정책주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책이라고 하면은 되게 많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있고 앞으로 뭐 신공항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나올 거고 지금 각 이번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약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 시즌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화공영 같은 거는 선거철마다 200%씩 올라가는 게 거의 뭐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책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드렸던 종목에 대한 조금 부가 설명과 함께 정책에 대한 얘기, 그리고 거기에서 딱 이것만 보면 된다 싶을 정도로 제가 탑픽을 꼽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3시 공개 방송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적풍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잠시 후 3시 설 명절 전에 공개될 그 정책 관련주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방어적으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불안한 시장인 거 두 눈으로 확인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니까요. 불안한 시장인 만큼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릴 거고 일요일입니다. 저는 일요일에 이 게임주를 제가 2종목 정도 이야기해드렸는데 NC소프트가 강하게 흐름이 나옴으로써 게임주에 대한 흐름도 다음 주에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일요일 밤 9시입니다. 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신다면은 게임주 어떻게 흐름이 좀 나올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다음 주 전략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 방어적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승이 기대되는 게임 관련주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어서 다음 전략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한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여전히 상승할 거라는 믿음은 저는 변함은 없어요. 변함은 없는데 360을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쉬었다 가는 구간들도 있는데 지금이 약간 숨고르기를 할 때도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던 많은 것들이 현실화가 되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이 됐고 한동안은 어떤 일정들보다는 좀 작은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을 것 같아요. 큰 어떤 흐름보다는. 그래서 혼란스러운 장에서는 언제나 저평가주나 바닥에 있는 것들이 진짜 이런 데서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들만 일부러 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안 올라가더라도 2, 3개월 뒤 보면은 정말 바닥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사라고 드리지 않는 이유는 작년에 사신 분들은 많이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지금 사시는 분들은 한동안 약간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저는 도움이 되는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요. 오늘 방송 이어서 2부에서도 제가 그 부분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 것이고 또 3시 방송도 제가 오늘은 정말 처음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 오늘 3시 방송에서는 정책주에 대한 정리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선거 앞두고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4대강이나 세종시, 새만금, 신공항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으니까 지금 높은 종목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바닥주 사셔가지고 진짜 편하게 매매하는 방법들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으로 계좌 한번 올해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2부 방송 그리고 이어서 3시 방송에서 연달아 설명을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적풍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지만 상승이 기대되는 곧 발표될 정책 관련 종목 그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톡 검색창에 수익 만세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방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잠시 후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